저는 뚜렷하게 말씀드릴게요. 울산은 아까 저라도 장기 우상향 이 시그널에 따라서는 그 슬롯을 보고 좀 투자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슬롯. 네,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저는 제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명확하게 수도권 내에서 꼭 산다라고 100% 명확하게 얘기하는 지역이 두 군데 있어요. 그 두 군데를 오늘 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네. 그 뭐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알지만, 네. 근데 이제 처음 유튜브 상에서 공개를 하는 건데, 네네. 우선 광명의 학원지구랑 네. 그리고 고양시의 이제 대곡 역세권 여기 두 군데는 나는 확실히 살 거야. 나는 너무 좋게 봐. 이거는 너무 불문율이기 때문에 나는 요 두 군데는 확실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자, 우선은 학원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학원이 어디냐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저 몰라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강명역이 있어요. 여기 강명역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봤을 때요. 이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대한 이제 교통망도 계속 확충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강명 자체가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3기 신도시 좋아요.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3기 신도시를 넣는다는 거는 정부에서는 우선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데 1기, 2기, 3기를 보면 점점 밀려나요. 그렇죠? 근데 서울하고 접근성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편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전철이나 버스 같은 어떤 이동수단의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미 그러면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으면 우리는 서울과 가장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좋은 입지라고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수도권 내에서 그런 위치는 사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시세에 계속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가 생길 예정이면서 새로 생기는 땅을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원지구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학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자료 같이 보시면 판교 테크노밸리 어떤 3배 이상의 그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한대요. 그러면 우선은 뭐 저기 동탄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거보다 작을 수 있으니까 동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급자주가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서울과 가까워요. 근데 옆에 바로 강명역이에요. 전국적으로 도로를 뚫어주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교통이 우선 가장 편해지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만약에 신규 분양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 비싸다고 느껴요. 근데 그게 비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요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선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예요, 참고로. 강명, 시흥 이제 신도시. 그래서 이 또 학원지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이 3기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네. 공급이 많아져서 힘들지 않겠냐, 여기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힌트 중에서 2018년에 수도권 최대 공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래서 그 입주가 꼭 많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그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긴 한데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것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3기 신도시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긴 트램으로 해서 이제 연결한다고 하거든요, 이 밑으로.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 학원지구는 강명역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일자리가 가까운 이런 이 역 쪽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호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 지금 작년 8월에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 있었어요. 2026년 준공 목표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들어가라 이건 아니에요. 내년에 들어가라 이건 아닌데,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분양했을 때 주주님 저희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눈여겨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영상을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근거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대곡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곡 역세권이에요, 참고로.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많이 얘기를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서해선도 뭐 최근에 이제 개통돼가지고 가니까. 네, GTX 때문에 막. 그렇죠. GTX 때문도 있고. 근데 여기 직접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 지나가면 여기에 다 비닐하우스 맛이에요. 네. 그렇죠. 조금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잠깐 멈췄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이 다 밭이니까. 네, 네. 개발 제한 묶여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흐지부지해요. 흐지부지한데, 자, 이곳을, 이게 장기화 됐거든요, 이 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장기화된 지역인데,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최근에 나온 거에서, 네. 그 최근에 85,000원 조성 계획이 이게 신규 택지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그 얘기 즉슨, 이게 만약에 후보니까 지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위치, 이 환승센터 이런 곳은 분명하게 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교통의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선이 몇 개야. 그렇죠. 그래서 요 바로 옆에 능곡 뉴타운 요쪽은 참고로 재개발 또 그 밭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재개발 막 재건축, 화정 쪽은 재건축 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공급에 대한 이슈로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이 교통이 주요한 입지를 왜 선점해야 되냐. 저 자료, 네, 여기에서 보시면. 경기도 리딩단지 대 서울 리딩단지. 네. 시작점은 경기도의 실거래가 평균이 낮으나 서울 서대문, 은평 일대 리딩단지들 가격과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한 줄로 딱 요약이 되네요. 네. 보시면 처음에 분양을 할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극명히 갈려요. 네. 그렇죠. 갈리는데 한번 같이 스타트를 끊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요. 제가 이 서대문이나 이거 은평 일대로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구간이 좀 낮겠죠. 참고로 여기도 근데 광화문 바로 뒤에요. 참고로 여기에 초역세권 아니면 역세권 아파트 신축하고 비교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화서역도 처음에는 닭장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미개분 좀 나왔거든요. 저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스타필드 있고 좋던데요? 그때 근데 이거 분양할 때 미기아분 나올 때 너무 웃겼어요. 막 사람들 댓글 보면 닭장 아파트 누가 사냐. 강명역? 솔직히 강명역 처음 들어올 때 벌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사람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맞아요. 평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은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좀 저점에 사서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그 어느 정도 좀 내가 가고 싶은 곳과 키를 맞추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곳과 키를 맞췄을 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입지, 저는 오늘 좀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 입지에 대한 부분을 선점을 해라.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장현 지구의 이제 아파트를 명의를 이제 부모님께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장현지구도 처음에는 막 그 트리플 역세권이다. 월판선 들어오고 신안선선 들어오고 이런 지역이다. 서해선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미분양 계속 났었단 말이에요. 분양가 비싸다. 여기 왜 사냐. 어떤 분은 여기에 뭐 그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전자파를 다 맞아줄 것이다. 임대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비아냥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러한 뭐 격언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 장화 신고 들어가서 뭐 구두 신고 나온다. 네. 근데 요런 데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살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요런 데도 처음에 그랬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도권은 이런 데는 나라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무조건 추천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학원도 그렇고 네. 대곡도 그렇고 네. 뭐 이제 전 학원은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네. 대곡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약의 좀 중장기로 정말 봐야 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대곡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여기가 지금 후보로 거론돼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구계획과 뭔가 사업 승인을 빨리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지금 대책이 나온 거기는 한데 이거 후보지로 거론 안 되면 그냥 말짱깡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당장에 지금 제가 매수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 진짜 가치가 좋은 이런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요런 데면 무조건 산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응용해 볼 수는 있겠죠. 분명한 거는. 어떻게 응용해야 되죠? 수도권에서 네. 예를 들면 내 집 근처에요. 예를 들면 월곶이 있다고 봅시다. 네. 시흥에. 네. 월곶 역세권 개발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갈대밭 쪽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 예를 들면 나는 월곶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대구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좀 연결을 해서 봤는데, 월판선이 여기 역세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그래서 이게 옆에 송도로 가기도 편한데, 여기 GTX B에 대한 부분도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뭐 4호선이나 어떻게 해서 뭐 트램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되네? 이런 것들을 상호 연결지어서 보다 보면 여기 분양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까 학원 얘기하듯이.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내가 서울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해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